네, 오늘은 정유선님을 모셨고요. 유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그 팟캐스트 시작하기 전에 스폰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 워버우드라는 회사의 후원을 제가 받아서 이번 에피소드를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워버우드는 이제 독일에서 온 비건 헤어케어 제품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일단 비건이고 소재가, 그리고 이 용기도 기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소재가 아니라 폴리우드라고 약간 나무랑 플라스틱을 섞은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점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고, 아무튼 지금 그 드랍 더 비트 팟캐스트 청취자들을 위해서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더보기에 가시면은 그 어떻게 하면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얼마인데요? 정가는 2만 원대일 거예요 아마. 네,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지금 2+1 그리고 25% 기필 받는 사람이 가격도 할인. 그러게요. 가격을 알았어야 했는데 2만 원대입니다. 아무튼 많이 찾아주세요. 아니, 궁금해하시는 게 난 네. 지금 여기 진짜 오자마자 좀 전에 1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정보가 없어요. 사전에 협의된 게 없는데 딱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워낙 이런 걸 좋아하고 사는데 네. 200ml고 아 그거 중요하네요. 네. 용량이 그렇고 얘가 또 뭐냐면 헤어 리페어 트리트먼트. 아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 있고 이런 스타일. 네. 보통 우리가 그 크린시 폼 같은 그런 형태의 요런 거는 이게 샴푸예요. 네네. 이것도 리페어 샴푸인데 똑같은 용량 200ml. 200ml에 2만 원대면은 어떤가요? 비싼 거죠. 비싼 거예요? 싼 건 아니죠. 왜냐면 너무나 많은 뭐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면 싼 것도 있고 그 되게 큰 용량이.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는 조금 써도 거품이 풍부하다 뭐 그렇게 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면은 저는 좀 되게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여행 가가지고 전 치약하고 이런 그 세안용품 이런 걸 되게 집착하고 사요. 왜냐면 가격이 싸고 굉장히 패키지가 다양하고 그리고 항상 쓰는 거니까 되게 실용적인 선물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사고 친구를 위해서 사는데 일단 패키지가 되게 이쁜데 아까 보고 탐나가지고 PPL이면 나도 주나 싶은데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좀 기회에. 사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게 중요한 게 뭐 맨날 뭐 일회용 안 쓰고 카페 가서도 머그잔으로 저도 뭐 열심히 사용하고는 있지만 유리컵에 사용하고 이런 거가 줄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썩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까 모르겠습니다. 나무로 돼 있다며. 폴리우드라고 나무를 섞은? 폴리우드. 그러니까 그게 약간 네. 내가 봤을 때는 좀 저희가 그 부분에서 나중에 우리 이수 씨가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네, 업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썩는 소재일 것 같아. 네.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거라서 저는 살 용의가 있습니다. 오 지금 사시면은 이 매일 쓰는 거 자체가 네. 땅에서 안 썩으면 맨날 뭐 일회용 안 써서 뭐해. 내가 어차피 쓰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혜택을 누리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링크 들어가는 건가? 링크는 더보기에 더보기. 네, 더보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을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은 유선님이랑 제가 일단 저희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를 살짝만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채식과 함께 일했을 때 저희가 일하기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여러 가지 조그만 프로젝트를 같이 했고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제 유선님을 알게 되었고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팟캐스트 한번 나와달라고. 유선님이 또 영상 관련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또 궁금한 것도 있고 자문을 구하고 싶은 것도 있어가지고 최근에 한번 만나서 유선님이 제 팟캐스트 이 프로젝트를 거의 해부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짜. 집에 가서도 막 그때 해주신 얘기 노트로 정리해서 특히 뭐 그때 뭐 하위 개념, 상위 개념 이런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되게 좀 깊이 생각을 해봤고 집에 가서 그리고 조금
케미가 맞는 사람이 필요하다. 음. 같이 하려면은. 그래서 조금 저랑 같이 투닥투닥 될 수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나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아무튼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실상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그때 한번 털면 바로 그냥 스위치를 꺼버리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워낙 얘기를 잘 끌어내니까 훌륭한. 오늘도 잘 유튜버가 끌어낼 될 수 거라고 있어야 생각합니다. 되는데 일단 여기는 일단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카페예요. 동네 카페고 이게 뭐 그런 유명한 그런 흔히 있는 동네마다 있는 그런 카페는 아니고 그냥 개인이 하는 그런 카페인데 여기가 되게 촬영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쪽 동네로 와달라고 하고 생각했는데 오늘 주말이니까 사람이 많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오늘 엄청나게 좋은 콘텐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딱 이 완전 방을 전세 생각하시고 냈어, 여길 저를 딱 부르신 그리고 거예요? 왔었지. 아 진짜요? 근데 1차적으로 여기 또 이제 그 동네 아줌마들 와서 엄청 또 이거 하면은 우린 딴 데 옮겨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운이 편안하게. 좋네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했을 때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면 재밌을까 하다가 나온 주제가 고급 노예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뭐 유선님도 거기 관심 있으시고 저도 거기 관심이 있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해보면 재밌겠다. 일단 고급 노예라는 게 그러니까 유선님이 저한테 그때 살짝 말씀해주신 정의는 남의 돈을 받고 아까 일정 노동 임금을 받고 남의 일을 해주는 거 내 일이 아니라 살짝 그렇게 정의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사실 요즘에 웬만한 직장인들은 다 그 그쵸. 범주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이고 정의하기 나름인데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딱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그 고급이란 말은 조금 저한테 어울리진 않지만 일단 노예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노예라는 개념을 먼저 생각했어요. 아, 내가 노예구나. 그러면 되게 막 참담하고 내 다리에 뭐가 족쇄라도 있나 막 확인해야 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었고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싹 들어가 보면 그냥 노예인 거를 깨달았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계속 감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노예라는 그 단어를 떠오르지 않았던 것뿐이지. 근데 그 두 글자가 딱 붙으면서 노예라고 딱 하니까 한 방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왜냐면 말하신 대로 정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노예가 못 돼서 또 안달인 거잖아. 그렇죠.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비하하거나 뭔가 그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걸 깨닫는 거죠. 뭐냐면 그냥 그 안에서 힘들어서 그만뒀네, 뭐 다른 걸 자영업을 하겠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 저도 생각을 고민을 했었고 다시 또 취업을 하고 뭐 이랬었던 과정을 통해서 뭐 느낀 게 뭐냐면 아, 내가 남의 일을 해주니까 이렇게 즐겁지가 않구나. 첫째. 근데 그 남의 일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본인이 좋아하는 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본인이 잘 선택해서 회사를 들어가면 되겠지. 근데 대부분이 그게 안 되잖아요. 잘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뭐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상한 일만 시키고.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은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딱 선택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서 결국 내가 이런 직장인이라는 그런 이 틀 안에서 살지 않으면 아까 살면은 노예라는 삶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걸 느꼈고 결국 고급이라는 거를 붙인 이유는 그래도 그 안에서 제도가 있고 나름대로 뭐 쉬게 해주고 이러니까 뭐 완전 노예는 아니고 나름 또 고급 노예인 거야. 뭐 일한 만큼 또 돈도 받고 뭐 승진도 되고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뭐 그런 게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만족하고 살고 있는 건데 그런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또 언제 딱 야 이게 맞구나 씁쓸하다고 느낀 건 또 뭐였냐면은 퇴근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좋은 회사나 좀 보안이 강화돼야 되는 그런 회사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목걸이에 카드 그거 명찰, 갖고 이렇게 메고 다니세요. 네. 근데 그거를 점심 시간에도 메고 나와서 그냥 식사하시고 왜냐면 귀찮으니까 어차피 걸어야 되니까.
근데 퇴근할 때도 그 걸고 퇴근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분이 혼자 쓸쓸하게 다 굉장히 깨끗한 셔츠와 그 목에다 딱 걸고 퇴근하시는 모습을 딱 봤는데 아는 분은 아니고 와 정말 그 목걸이가 그 족쇄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좀 약간 멋있게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저기 좋은 회사이나 보다. 주로 좋은 회사 그렇죠. 이름 있는 대기업. 굉장히 규모가 있고 보안이 강화가 돼야 되는 거는 작은 회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거였는데 약간 또 달리 보이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어떤 저기 노예 개념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요즘 그게 저한테는 화두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유선님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남의 일을 해준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남의 일을 하는 거랑 자기 일을 위해서 일하는 걸 어떻게 구분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 결과물이 남는 게 내게 아니면은 그게 남의 일인가요? 그런 거보다도 네. 그 되게 많은 이유가 있는 남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그 일을 만드는 처음에 목적이 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거는 이제 일이 매출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매출을 일으켜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기획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원하지 않는 프로세스로 가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고 그 결과치도 예를 들면 뭐 다른 분야 모르게 제가 하는 분야를 얘기하면 디자인 분야나 예를 들면 뭐 영상 제작이나 뭐 기획 일이나 이런 일을 보면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자체도 다 남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사실 작가 아니면 뭐 작가도 그렇지만 그런 일이 아닌 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좀 뭐랄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내가 달려갈 때 자기가 이제 뭐 목적이 있고 그 일을 과정을 수행할 때도 본인이 원하는 방법적인 툴이나 이런 것들을 딱 탑재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미 다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게 익숙해지고 빨리 그걸 습득해서 빨리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너는 뭐 일을 못하는 사람이거나 이 조직에 맞지 않는 사람이거나 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일이라는 개념은 사실 A부터 Z까지 본인이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경험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뭐 책임은 뭐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어떤 그 통계를 낼 수 있죠. 지금 하고 계시는 지금 이 채널도 누구의 강요의 의사가 아니라 이렇게도 해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고 이 사람도 게스트로 섭외할 수 있고 이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거지만 제가 또 웃긴 게 저희도 SNS 채널을 운영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해서 운영도 하고 막 그런데 어쩔 때는 저희가 원하는 식으로 할 때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명확하게 회사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대로 퍼포먼스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모든 팀원이 달려가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협업을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소통을 하는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봉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봉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슷하지만 참 다른 게 있어요. 주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네. 주체성이 그냥 결여된 게 그냥, 네. 남의 일을 하는 거고 그냥 그쵸. 정해진 매뉴얼을 내가 그냥 실행에 옮기는 거에 그치면은 그게 남의 일이 거란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어떤 분들은 그 일이 더 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왜냐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빨리 이해하고 빨리 그냥 나아가는 그러니까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만드는 일이 편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뭘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되게 자기 좀 하고 싶은 뭔가가 그림이 있다던가 자기 어떤 그 성향이 좀 분명하다던가 어떤 그런 게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힘든 게 더 크겠죠. 확실히 회사 안에서도 그런 성향이나 그런 자질이 있는 분들은 많이 좀 부침이 있어요. 왜냐면 의견이 있고 근데 여기도 명확하게 회사에서 원하는 건 있으니까 그걸 수행하기를 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부딪힘이 있는 거죠. 정리가 안 되지만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성향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고급 노예의 삶이 자기한테 어울리는 사람도 있겠네요. 어디인가는. 그럼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잘 이렇게 되는 거죠. 일도 잘 하고 나름 다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스트레스를 크게 많이 안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왜냐면
이렇게 하란 대로 해서 그거를 잘 이해해서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게 굉장히 능력이고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그거를 잘 하게끔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많은 거고 이미 익숙해진 건데 체질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 안에서도 자기 개발이 가능하고 자기를 발견할 수도 있고 자기가 정말 뭘 할 수 있는지 능력치도 확인될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고 되게 좋은 그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는. 근데 대부분은 결국은 남이 원하는 그 분명한 매출이 됐든 사업성이 됐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도구로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기획 쪽에 있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제작을 하는 사람이든 어떤 파트에 있든 우리는 어떻게 노예 파트별로 부속품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열심히 유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계치는 분명하고, 그러니까 그게 연봉 협상으로 올라가고 이런 개념이 다 있지만 어떤 뭐 본인이 원하는 삶의 비전이나 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있는 그런 것들을 이 회사나 조직이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분명하고 계속 이쪽이 열린 채널이 열린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그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언젠가는 이 어떤 그 표현이 노예지만 노예의 어떤 이 삶을 좀 정리하고 어떤 두려움이 있든 어떤 뭔가가 리스크가 있든 간에 나의 삶을 좀 주체적으로 살아보겠다는 결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 제 주변에도 한 뭐 많진 않지만 3-4분 정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는 거죠 요즘.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집에 가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그러면은 자본가가 있고 노동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돈이 많지 않은 이상 자본가가 되지 않는 이상 노동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내가 과연 여기서 벗어나는 게 가능한가? 아무리 주체성을 가진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노예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은 노예지. 근데 누구를 위한 노예 그게 그 차이인가?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뭐 답을 내린다는 거는 뭐 네. 답을 내리면은 뭐 제가 그분을 꼭 만나고 싶고요. 답을 내리는 분이 계신다면. 근데 또 저 자신도 지금 빨리 답을 좀 내리고 싶어서 좀 일하고 바쁠 때 외에는 계속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정말 많이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많이 좀 지치고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어떤 그냥 심리적으로 아니면 뭐 그 체력적으로 지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되게 유한한 삶을 사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런 노예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자꾸 던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각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장황하게 말했지만 각자 그런 것들이 원하는 삶이고 그 안에서 만족을 느끼고 오히려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이 만족이 돼 있고 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죠. 만족 느끼면 주말을 잘 활용하고 장땡이죠 사실. 또 그 얼마나 또 굉장히 또 좋은 분위기와 또 좋은 만족을 주는 회사가 있고 하니까 직장이 있고 다만 뭐 저도 지금 뭐가 막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크게 봤을 때 조금 더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커지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당면 과제 그러면 이제 생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또 하다 보면 여러 방향으로 열어놓고 하다 보면 사실 불가능할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지금 모호하게 얘기하지만 왜냐면 지금 단계가 저한테 지금 모호해요.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계속 고민할 거고 꼭 찾을 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민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한쪽 담그고 있으면서 고민하는 거지. 근데 이거 되게 지금 뭐 퇴사를 하기 위한 뭔가 뭐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 나. 뭐 아무튼 이게 요즘에 현실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 중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제 친구랑 살짝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 친구는 저랑 같은 나이고 제 또래이고
근데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퇴사 얘기를 꺼내요. 아 진짜 나 음. 때려쳐야 되는데 졸라 재미없다. 막 음. 이런 얘기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그 친구가 저한테 예전에 했던 얘기 중에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불안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왜냐면 그 친구가 보기에는 제가 되게 그냥 대학까지 잘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약간 뭐 번듯한 직장에 이런 다니는 것도 인재가. 아니고 인재까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 친구가 보기에는 저처럼 살면 불안하지 않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근데 오히려 저는 어떠세요? 근데 이 불안이 사실 경제적인 불안은 있는데 돈이 막 벌리는 게 아니니까 고맙게도 얘가 들어왔지만 최근에 근데 사실 그 불안을 제외하고는 저는 되게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만족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주체성에서 오는 행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내 삶을 설계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서 그냥 전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느낌에서 오는 만족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기저에 깔고 그 친구한테 오히려 전 되묻고 싶은 게 너는 지금 나한테 불안하냐고 물었지만 나는 오히려 너한테 그걸 되묻고 싶은 게 지금 너는 되게 황금 같은 소위 말해서 20대인데 마음에 안 드는 직장에서 다니고 있고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내가 내 20대를 어떻게 활용했지? 라는 그 후회를 할 그 불안이 저는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를 그 얘기를 그 친구한테 바로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냥 어떤 불안을 선택할 것이냐?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경제적인 불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약간 존재론적인 불안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게 노예 이거 좀 떠나서 연결된 거긴 해요. 아까 불안을 얘기해가지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나이가 꽤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막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 친구도 결혼을 다 했고 거의 할 사람은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안 하는 애들은 그냥 안 하는 거고 뭐 모르지 또 뭐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결혼을 한 사람도 불안해하는 거야. 예를 들면 결혼 안 한 애들은 명확해. 노후에 같이 할 사람이 없다.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정말 그 존재론적인 그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표현은 안 하지만 나를 이렇게 항상 좀 이렇게 아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한 공포, 불안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되게 모든 사람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대통령이 됐든 정말 세상에 인기 많은 유명인이 됐든 저는 단언컨대 다 불안하다고 생각해. 오히려 불안의 강도는 되게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불안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많이 가질수록 뭐가 있을수록 노출이 될수록 사람이 노출 확률이 많은 사람일수록 또 어떤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반비례되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어떤 행복 지수가 같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비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많이 받고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죠. 잘 본인의 삶을 설계하시는 분들은. 근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가 결혼을 안 했고 직장이 없다고 해서 불안감이 커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불안해질 거야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왜냐면 그냥 다 불안해. 사람은 불안하게 돼 있어. 그 이유는 존재론적인 거고 굉장히 철학적인 거고 굉장히 길게 얘기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요. 뭐 각자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사람이 왜 불안한지. 그리고 이걸 듣는 분들도 지금 나는 불안하지 않는데라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실 거고 그러니까 불안한 존재인데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불안하지만 어차피 불안한 게 기본적으로 깔린 조건이라면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된다면 적어도 주체적으로 살 건지 비주체적으로 살 건지를 선택하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며 약간 되게 다 해결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도 또 아니면 안 다닐 때도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항상 고민하는 친구한테는 고민하지 마라. 뭐 직장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다 살아가게 된다. 너무 비관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항상 했었고 또 잘 다니는 뭐 막 이렇게 계속 놀고 있는 친구가 뭐 힘들어하든 다니는 친구가 힘들어하든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도리어 저한테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그만두고 당장 어떻게 돼도 다 세상이 돌아가듯이 나도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직장을 다닌다고 절대 다 해결되거나 절대 불안이 해결되거나 그러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직장을 그만둬도 또 모든 게 멈추거나 모든 게 절망이 되거나 벼랑 끝에 서 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결되지 않는 거는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불안은 다 항상 있고 존재하는데 또 다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만족이라는 거를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안정적인 삶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체적인 삶을 살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움직일 수 있는 거,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느끼는 만족이 더 좋겠다라고 더 마음이 기우는 거죠. 생각이 기우는 거죠. 그거는 그냥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성향의 차이죠. 어떻게 보면 성향 플러스 또 사고의 차이인 거고 그러니까 약간 어떤 경험적으로 사고 세탁이 이제 좀 돼야지 되는 사고 세탁. 생각인 거예요. 이거는 나이를 떠나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는 본인이 명확하게 나는 그래도 이게 불안하다. 난 직장을 다녀야 된다. 아직까지는. 그럼 그게 맞는 거고. 난 아무리 생각해도 직장을 다니는 게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그만두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옳은 건 없고 뭐라 그럴까? 직장을 다녀도 나쁜 건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직장을 그만둬도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되게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앞으로의 삶은 정말 이제 그만두고 온전히 내가 설계하고 내가 이렇게 책임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는 자유로운 삶을 정말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되게 프리랜서 기간도 오래 했었던 적이 있었고 또 한동안은 일 없이 그냥 놀았던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다 살더라고요. 안 살아본 게 아니에요. 다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했던 일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았어요. 근데 논다고 해서 직장이 없고 프리랜서 한다고 해서 다 그렇진 않아요. 뭐든지 선택하고 다 자기가 만들어가는 건데 정말 다양한 경험과 오히려 다양한 어떤 그 스펙트럼 안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떠나서. 근데 거기서 돈까지 많이 벌었으면 제가 직장에 다시 안 들어갔겠지만 이제 다시 한번 또 요즘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정말 시간도 많이 흘렀고 많은 다양한 일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항상 최선을 다했고 또 뭐 어찌 됐든 뭐 인정받는 부분에서 인정을 받았었고 또 많이 싸우고 힘들었던 부분도 많았었고 되게 다양하게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미련이 없는 것 같아. 그게 근데 진짜 중요한 것 미련이 같아요. 있는 분들은 더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도 갑자기 사랑 왜 나오지 이럴 수 있지만 제가 뭐 또 어제 또 되게 친한 동생하고 사랑 얘기하다가 잠들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사랑도 미련이 있으면 정리가 안 돼요. 옳고 그른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그냥 보면서 야 너 그거 아닌 것 같아 정리해. 야 그거는 좀 더 맞나 봐. 이거 다 필요 없고요. 본인이 미련이 딱 끝나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이 남으면은 헤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직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일도 본인이 하는 일도 사람이 이상하게 다 망한다 해도 본인 생각 사업주가 됐든 대표가 됐든 뭐 프리랜서 하면 본인이잖아요. 됐든 본인이 계속 생각이 꽂혀 있으면은 계속 해요. 주변을 봐도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야 이제 그만두는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를 기다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그 미련이라는 그 모호함이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은 거야. 열심히 해도 나는 이게 나한테 최선의 퍼포먼스고 난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 해볼 만큼 다 했다. 이젠 정말 다른 삶을 살아야지. 저는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노예의 삶을 고급이란 말에 너무 좀 약간 좀 거림직한 게 있는데 아무튼 그 노예의 삶을 끊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게 제가 채택한 선택한 삶의 방식이고, 근데 결국 저의 그 종착지는 아니지만 그 다음 어떤 단계는 뭐냐면 주체적인 삶, 좀 더 주체적인 삶, 좀 더 자유로운 삶. 너무 쉽잖아요. 뭐 좀 더 주체적이고 자유롭고 뭐 약간 뭐 워라벨 뭐 약간 여러 가지 얘기들 일도 하면서 자기 삶도 하고 뭐 디지털 노마드 뭐 이런 거 사실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요. 그냥 어떤 뭐 트렌디적인 뭐 그런 말 자체도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체적인 삶, 그리고 그냥 바보 같아도 이제는 내가 좀 내가 원하는 거를 좀 해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뭐랄까 설렘 같은 거를 느끼면서 되게 고민하고 매일 어려워하고 좀 시도해보고 이런 게 삶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노예 삶을 좀 이제 멈추고 싶다라는 거죠. 노예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주어진 일을 꼭 수행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 혼나고 막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삶을 떠나고 싶다는 거죠. 네.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조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유선님은 지금 프리랜서 구간도 있었고 노는 구간도 있었고 지금은 완전 직장인이시잖아요. 근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어느 구간에 해당이 되든 지금 현재가 거기서 이제 완전 연소를 해서 미련이 없게 만든 다음에 과연 이게 내가 지금 나한테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건가 판단을 해서 다음 뭐 단계로 넘어가든지 아니든지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맞아요. 했거든요. 지금 앞뒤 다 자르고 그 말에 힘인 것 같아 나도. 편집 너무 장황했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련이 없어지기 위해서 지금 정말 이렇게 이를 악물고 막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대화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약간 긴가민가한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뭐 나름 보람도 여기저기서 느끼는데 그렇다고 내가 노예가 아닌가 생각하면 분명 노예이기도 한 것 같고 일 끝나고 집에 오면은 뭐 잘 시간이고 그런 삶이 딱히 마음에 들진 않고 근데 그럼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지? 그냥 직장 생활을 뭐 몇 년 더 해보고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지금 당장 때려치고 뭐 어떻게 해야 될 뭐 어떤 선택을 사실 제가 지금 여기 뭐 진로를 상담해주고 그렇게 내버렸네. 내가 무슨 직장에 뭐 관리자여가지고 뭐 퇴사 상담하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사실 그런 것도 다 해봤는데 다 필요 없어요. 오케이.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아무리 상담해봐, 아무리 연봉 올려준다고 바지 잡아도 그만뒀던 적이 있어요. 저도 막 정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막 이거 정말 이제 여기 있다가 암 걸리겠다. 화장실 뛰어내려야 되겠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잡아도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대안이 없으니까 일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솔루션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줄 수 없어요. 왜냐면 저도 못 찾았거든요. 그때 본인이 알아서 힘들면 그냥 그만두시고 그러니까 정말 뛰어내릴 것 같으면 그만둘 수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뛰어내리지 말고. 그러니까 근데 뛰어내리진 않고 조금 힘든데 좀 가끔 뭐 맥주 한잔 마시고 치맥 한잔 하고, 여기 비건이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비건 치맥. 비건 치맥을 하거나 뭐 이렇게 술 한잔 하거나 친구들 만나서 한번 막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지시면 다니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사실 그래요. 그만두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만두지 않으면 그 열심히 하지 않으면 미련이 남고 계속 그 기간이 딜레이가 되던가, 또 그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삶이 나한테 주는 게 뭐가 있냐면 항상 불안함을 갖다 줘요. 더.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사람이 되게 명확해지고, 또 어쨌든 한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이 어떤 존재임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난 여기까지구나. 해볼 만큼 다 했어. 그리고 나는 그 조직도 되게 금방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서 있는 사람들하고도 열심히 섞여서 정말 쥐어짜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들을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게 돼 내가
목표가 나는 어찌됐든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난 나중에 그만둘 거야 했을 때는 그 기간을 빨리 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네, 근데 그 어.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계속 나한테 이렇게 숙제를 던져주는 거야. 조금 더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네가 지금 여기서도 못하는데 나가서 뭘 하겠어? 아. 자신감도 없고. 어. 근데 사실 그 돈이 사람한테 자신감을 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한동안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야, 그럼 너가 지금 한 5억이 있어.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 정말 완전 단기간일 것 같아요. 단기간 행복. 근데 저는 되게 그 단기간 행복은 5억이 아니어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이 알거든요. 뭐 되게 재밌는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거나 재밌게 뭐 만취 이런 거 말고 뭔가 되게 좋은 데 가서 여행 잠깐 갔다 오거나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크게 돈이 안 들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돈이라는 것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걸 알고 나면 많은 것들이 빨리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두렵지 않아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친구 직장 다니는 친구가 있고 되게 직장을 안 다니고 프리랜서로 어떻게 보면은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각자 느끼는 어떤 그 불안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감지 능력 그런 거를 본인이 좀 해결할 수 있는 처리 능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질적인 삶의 만족이라는 것이 되게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만족이 실질적인 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딱 포커싱이 돼 있지 않고 남들이 보이기에 저도 전혀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게 조금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를 다니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설명적인 삶이죠.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되게 프리랜서 진짜 하고 싶은데 일 그만두고 싶은데 난 그래도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일단 명함 주고 이러는 게 더 되게 좋다. 나 어디 다니는데 딱 되게 짧아지나요 이렇게 대답이. 그러네. 뭐 하고 있어? 그렇구나. 뭐 대리야, 뭐 차장이야, 뭐 팀장이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도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개의치 않고 그게 실질적인 나한테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걸 빨리 버릴 수가 있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되게 뭐 일 잘하시다가 아니면 별로 존재감 없다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성공한 삶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그 뭐 직장을 그만두고 성공한 삶을 살라고 막 이렇게 부추기는 내용이 아니라 분명히 있다는 거를 그냥 뭐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제 그분들이 선택한 삶에 대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을까요? 거의 다 반대하고 거의 다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왜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아니면 좋지 않더라도 왜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느냐 무슨 대안이 있느냐 정말 훈수 두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신을 걱정하니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잠깐만 끼어도 될까요, 교수님? 근데 그 걱정하는 것도 있고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탈선을 하면은 지금 그 걱정해주는 사람의 삶을 부정하는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약간 만류를 하는 것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나 프리랜서 해서 잘 살면은 지금 내가 못 사는 게 되잖아요. 그런 말이야. 네, 그래서 그걸 못 보기 싫기 때문에 약간 다른 사람을 말릴 수도 그런 있고. 얘기가 맞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다른 식으로 또 얘기를 하면 제가 느꼈던 거는 되게 비슷한 지점이 뭐냐면 너 직장 그만두면 어떡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걱정하는 것도 있어요. 걱정하는 것도 반이지만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이 모르는 거야. 뭐를요? 직장을 그만두고의 삶을 모르는 거야. 몰라서 본인이 더 두려운 거야. 그 말리는 사람들 진실되게 얘기한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참견하고 싶고 그냥 훈수 두는 걸 좋아서 얘기하는 사람들 빼고 진짜로 뭐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없어서 아니면 아까 없어서 대안도 모르고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친구, 자기가 아는 지인이 가족이 그런 거를
그런 결정을 했을 때 깜짝 놀라는 거야. 이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면 어머니 엄마 나 내일 저기 이번 달 안까지 정리하려고 회사 그만둘 거야. 그때 박수 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면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도 똑같아요. 너 무슨 대안이 있어? 넌 안 불안하니? 그 친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길을 가는 거고. 근데 그래서 얘기하면 다시 정리하면 그 모르는 길을 가시는 분들 세상에 생각보다 많아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실 거고. 지금 옆에 계시고 저도 이제 뭐 원래 또 그랬던 적도 있지만 다시 이제 그쪽 삶으로 갈 건데 그렇게 크게 뭐 갑자기 뭐 폭격 맞듯이 테러 당하듯이 큰일 안 일어나고 그런 게 큰일이죠. 삶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계속 곤죽되고 자기의 자의식이나 사고가 계속 세탁이 되면서 그러니까 세탁이란 말은 되게 좋은 거고 굉장히 오염이 되면서 굉장히 뭐랄까 자기의 색깔을 잃어가면서 그렇게 그것도 굉장히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퇴근할 때 딱 목걸이 걸고 딱 나오는 분을 봤을 때 와 저게 노예다라고 느꼈던 지점이 그거예요. 서서히 가랑비 맞듯이 옷 젖듯이 그 사람이 자기의 색을 잃어간다는 게 더 두렵고 더 슬프고 참담하게 느껴지신 분들은 그만두는 데에 용기가 딱 생기는 거예요. 대안 없이 이런 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근데 그러니까 결정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이 노예의 삶을. 근데 그 뭐가 뭐 퇴색이 되든 말든 난 오히려 그만두고 나서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게 너무 두려워. 왜냐면 해본 적도 없고 나는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뉴얼에 있는 데에서 잘 적응하고 일단 맞춰지는 게 나한테 더 용이해. 그게 편해.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다 다양하게 사는 거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싫고 더 힘들게 느껴지고 또 뭐 매번 회사 나갔을 때 매일 힘든 건 아니에요. 되게 재밌는 일도 많아요. 보람을 느낄 때도 있고. 근데 항상 머릿속에서는 그거에 대한 그 갈증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은 또 그만두는 거고. 또 뭐 다른 케이스는 뭐냐면 정말 사업적인 아이템이 탁 있는 분들이 있어. 사업가 아니면 뭔가 시도할 만한 아이템이나 뭐가 있어. 꿈이 있어. 확실하게. 그런 분들은 꼭 무슨 불안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게 너무 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지.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어떤 식으로 보면 가장 좋은 뭐 케이스도 될 수 있겠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명확한 꿈과 명확한 사업 아이템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떤 두려움 또 어떤 지침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고민하는 시간은 중요하고 선택에 있어서는 본인이 주체적인 삶이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은 조직 안에서 조금 더 버티고 여기서 인정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나는 좀 더 주체적이고 많은 것들 좀 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또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좀 틀에 짜여진 어떤 만족, 보상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무시할 수 있는 사람. 무시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조금 벌고 조금 쓸 수 있을지언정 나한텐 이게 더 중요해. 주체적인 삶이나 뭐 여러 가지 자유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신 분들은 선택할 만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선행이 돼야 될 수밖에 없네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아까 예로 드신 내가 명함을 줬을 때 느끼는 그런 뭐 짜릿함까지 뭐 쾌감 어쨌든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은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머릿속에서 이제 어떤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관철시켰을 때 그런 만족을 느끼는 사람인지 결국 그거를 파악하는 게 엄청 중요한데 또 그거를 파악하려면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미련 없이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이 정도가 임계점이구나 이 정도가 내 생긴 모습이구나 그걸 알 수 있으니까 결국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여기서 나는 이제 이게 안 맞는 걸 좀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조직에서 막 맨날 막 부침이 있고 막 일 못한다고 욕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내가 기본적인 성향이나 어떤 주체성 같은 것들이
여기 안에서 조직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예전역에 안 거예요. 그 만족 지수가 여기서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도 아니고 명확하게 뭐냐면 어떤 그 일을 수행할 때도 항상 남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고 또 남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칭찬받고 좋아하고 뭐 그런 것들 자체가 이제 주체적인 생각에서는 되게 안 맞는 거죠. 근데 그래서 잘 맞춰줄 수도 있어. 이미 아니까. 그렇게 맞춰주는 삶이 나한테 되게 노예였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맞춰줘야지 계속 나는 이렇게 그 다람쥐처럼 사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고 살 수 있을까? 만족하고 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내가 여기서 너무 힘드니까 도망치듯이 나간다는 게 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럴 것 같았어요. 열심히 안 하면 나는 결국은 나중에는 나랑 안 맞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많이. 아니까 나중에는 다른 삶을 살 건데 그게 1년 뒤가 될지 뭐 2년 뒤가 될지 아니면 뭐 한 몇 달 뒤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됐을 때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너무 도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내 스스로한테. 근데 지금 너무 열심히 살고 막 하면 나는 열심히 했어. 단지 이제 했으니까 난 다른 삶을 살 거야. 그럼 정말 미련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더 집중이 되겠죠. 군더더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저 자신한테 원하는 플랜은 그거예요. 그냥 너가 좀 덜 힘들게 지금 그냥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다가 이제 그만둘 시점에 미련 없이 그만두자. 그겁니다. 또 그러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막 좀 그러면 또 입장 다닐 때 되게 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꿈이 있어. 갈아탈 배가 있고 다음 정류장에서 다른 버스 타고 딴 데로 갈 거야. 그런 게 있는 다 그려놓은 사람은 목적지가 있으면 지금 있는 이 지루하고 멀미나는 버스가 되게 덜 힘들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고 또 그게 또 굉장히 또 하루하루 삶에 많은 도움을 주지 뭔가 마이너스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굉장히 종합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만둘 때 미련이 없게 하고 현재 어쨌든 당장 그만두지 못할 때 최선을 다하니까 여러 가지로 덜 힘들게 되고 견딜 힘을 주고 목적이 있으니까 뭐 그런 일단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제가 인생을 오래 살아본 건 아니지만 저는 약간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냥 나중에 후회를 덜 할 것 같은 방향으로 무조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뭐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지금 안 하고 그냥 보편적인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어떤 일을 한다면 나중에 후회를 할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흑 아니면 백으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 거고 나중에 가서도 만약에 이 콘텐츠 만드는 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떤 길로에 서였을 때 내가 재미도 없는 거 이런 흐지부지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나라는 이거 만약 끌고 왔을 때 또 나중에 이걸 후회를 할까? 할 것 같으면 그냥 과감히 접고 딴 일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결국 그냥 후회를 덜 하는 방향으로 흘러 사는 게 그냥 저는 그게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사님이 하신 얘기랑도 분명히 접점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후회 없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거 다 알잖아요. 근데 후회 없이 사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후회 없이 살려면 되게 어렵지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되게 열심히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아는 솔루션인 것 같아요. 방법적으로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더라고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막 되게 계획 많이 짜고 어디서 많이 막 공부하고 책 읽고 뭐 알아보고 뭐 그런 것도 열심에 포함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열심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 계속 돌을 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실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삶에 이렇게 뭐 하고 있는 부분들, 신경 쓰고 있는 것들, 가지를 뻗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가능한 되게 다 열심히 살면 그게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 잘 안 되고 뭐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어그러지고 이러더라도 사람 본인이 주체자가 그걸 인정을 해요. 일단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후회가 없어지는 거고 거기서 얻는 되게 교훈이나 정보가 있고 그 다음이
반드시 요만큼이라도 성장이 돼요. 근데 열심히 안 살면은 처음부터 잘못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자기가 정보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은 인간관계든 사랑이든 일이든 도돌이를 많이 해요. 아. 반복된 과오, 그러니까 반복된 잘못된 그런 어떤 자기의 그 태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계속 다른 상황이 생기든 다른 사람을 만나든 다른 일을 하든 계속 반복된 그 결과가 나와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수님처럼 되게 지금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하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다른 일을 그냥 또 다시 찾아서 해보고 이런 자체가 어떤 그런 걸 또 안 해보신 분들은 걱정할 수 있어요. 야, 너 뭐 그렇게 계속 하다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 계속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요. 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다른 일을 갈아댈 쯤 될 때 분명히 뭔가가 연관성이 있게 탑재돼서 데이터랑 거기에 대해서 수행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돼서 다음 단계로 갈 거예요. 그게 다른 일이더라도. 그러니까 절대 지금 허송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직장 생활을 10년을 해도 허송생활 10년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계속 똑같은 일하고 루틴하게 돌아가니까. 근데 이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매 순간 긴장하고 매 순간 재밌게 설레게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기본적으로 능력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아, 물론 뭐 놀고 먹고 괜히 뭐 할 일 없이 집에서 정말 이 햇빛 하나 안 쏘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직장을 다니고 안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정해진 급여나 또 뭐 연금 이런 걸로만 평가하면은 그냥 직장인이 승리죠. 근데 나머지에 봤을 때는 오히려 직장인들이 되게 불리한 게 많다는 거예요. 능력치나 경험치나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탑재되는 어떤 그런 인생이 주는 풍부함이나 어떤 또 사람이 사고를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직장을 잘 오래 다니려고 그러면은 물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아이디어도 많이 짜야 되지만 자기한테 필요한 진짜 그런 사고를 많이 줄여야지 좀 생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또 이 얘기는 좀 약간 삼천포로 빠질 것 같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되게 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제 나이 또래 사람들한테 되게 와닿는 말일 것 같아요. 아, 네, 뭐가요? 그냥 되게 사실 뭐 안 불안한 사람이 있겠냐면서도 제가 요즘에 제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여기서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소주제가 있다면은 오케이, 내가 이제 고급 노예인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했어요, 내 자신이. 그러면 여기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벗어나야겠다, 이 탈출 계획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짜야 할까. 유선님은 개인적으로 지금 벌써 다음 어떤 구간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준비 매뉴얼?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준비 매뉴얼이 약간 좀 구체적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인 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되게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하긴 한데 뭐 어느 누가 뭐 이렇게 관심을 갖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저는 일단은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예전에 좀 요즘 그 부동산 대출 뭐 이쪽 좀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 대출 좀 받아가지고 집을 하나 샀어요. 아주 서울 외곽에 싼 집 정말. 그래서 그거를 저는 처분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처분해도 얼마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 빚으로 나가는 게
싫더라고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게 있거든요. 음. 그래서 첫째 저는 플랜이 저한테 있는 어떤 그 빚을 최대한 항진해서 없애서 내가 그 직장이라는 어떤 틀을 깨고 나와서도 기본적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 뭐 바로바로 내일부터 빚을 갚고 막 이런 상황이 안 되어서 그게 장기적으로까지는 아닐 거고 일단 저는 집을 내놨어요. 집을 내놓은 지가 됐는데 요즘 집이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쪽 뭐 서울 외가 저 이제 인천이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 저한테 이런 뭐 사람들은 뭐 야 아니에요 뭐 아니야 너 왜 집을 팔어 뭐 집도 대단한 집도 아니에요 진짜 근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이거 대단한 집도 아니고 뭐 팔아봤자 뭐 얼마 안 남아 나 남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작은 월세방으로 가려고 전 진짜 그러거든요. 그러면 약간 역행하는 삶 같이 보이나 봐요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네 나이에 집을 사지는 못할 망정 아니면 어떻게 뭐 전세로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너는 왜 오히려 어쨌든 작으나 크나 뭐 어찌됐든 그거를 왜 깨서 월세로 가려고 하느냐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원룸으로 가고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고양이 3마리 때문에 좀 고민이지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되게 많이 다양하게 좀 도전을 하고 살았었고 항상 그때마다 이수님처럼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저를 지지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특이한 사람 뭐 아니면 뭐 쟤는 원래 그런 애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 아니면 걱정과 뭐 염려에 그런 어떤 많은 조언이나 뭐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좀 몰랐어요. 저도 이게 제가 맞게 사는 건지 명확하게는 몰랐지만 왜 그렇게 살았냐면 그냥 너무 싫었어요. 싫은 게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일이 없어서 놀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명확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데 나는 이건 너무 싫어. 일단 이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수님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이거는 해보고 싶어. 해보고 나서 결정할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성공의 길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계속 본인이 할 수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삶을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도 해보고 놀기도 해보고 뭐 일이 없어서 논 적도 있어요. 맨날 뭐 일이 많은데 그냥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놀아도 보고 정말 뭐 돈 때문에 막 걱정도 많이 해보고 뭐 돈도 벌 때도 있었지만 되게 불안했던 시기도 있었고 또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면서 지금 이 삶에 대해서도 어찌됐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스가 많은 거예요. 경험의 소스가 많아서 또 이런 대안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겠다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경험치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불안감에 대한 그 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불안해서 그렇게 살려고 그래 하는 사람들 그 삶을 몰라서 그래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은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막상 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면 다시 또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되게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옛날에 많았어서 오히려 역행하는 삶, 뭐가 있는 거를 처분하고 좀 미니멀하게 간다는 게 요즘 트렌드가 미니멀리즘이고 뭐 어쩌고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거예요. 뭐 약간 더하기 빼기만 하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입이 줄 거니까 당분간은 일단 좀 뭐 내가 나가는 지출을 좀 줄이는 방법 뭐가 있을까? 그거는 꼬박꼬박 나가는 그 뭐 은행에 대한 이자 같은 거를 줄이는 방법이다. 그것만 일단 딱 줄이고 딱 닫아 놓으면 내가 기본적으로 먹고 뭐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를 해결하는 것만 딱 집중하면 되겠다. 그렇게 또 몇 년을 가다 보면 또 그 다음은 다음에 걱정하는 거지. 저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또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건 것 같아요.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노예의 지점인데요. 그 노동에 너가 얼마큼 일했으니까 얼마 딱 던져주는 생존할 수 있는 그 자본이잖아요. 그거를 주는 거를 노동의 가치라고도 하지만
그 임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연연하면서 사느냐. 내가 자꾸 소멸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귀의 어떤 시간이나 물리적인 모든 것들을 놓치면서 가는 삶을 선택하느냐? 그건 본인이 하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그것도 이제 했지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돼서는 여러 가지 불안적인 요소가 있지만 최소화의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지출을 줄이고 이제는 좀 자유롭게 또 다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도 가보고 요렇게 단발적이지만 하루하루를 되게 만족하고 재밌고 설레이면서 사느냐. 그걸 선택한 거예요. 지금 선택한 거나 완료는 아니지만 선택할 것이다. 그런 거를 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계획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렇다면 뭐 지금 당장 저한테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경험에서 그러니까 불안한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감수해서 거기에서 그 경험에서 오는 힘이 분명히 있네요. 나중에 내가 또 비슷한 선택을 했을 때 그런 비슷한 불안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렇죠. 네. 제가 그 되게 비슷한 느낌의 그런 책인데 저도 선물 받은 건데 그게 뭐 그분이 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건 전혀 아니지만 일본 책인데요. 자, 좀 찾겠습니다. 책 제목을. 랄랄라. 혹시 그 사람이에요? 교수님 오하라 헨리 그 사람이에요? 아니야 그거 말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읽으셨어요? 네. 나는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기로 했다. 여기도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이 좀 뭐 좀 가당치도 않은 얘기도 좀 있고 좀 그러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방법적으로 삶의 방식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읽다 보면 뭐 다 가능하대 이렇게 다 돌아갈 것 같고 또 되게 잘 풀리는 게 경우도 있어요. 이분이 어쩌다 보면 잘 풀리고 주변 좋은 사람 많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책에다 녹여낼 수 없었을 거고 하지만 저는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거를 이렇게 살려고 요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뭐 듣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각자 선택하는 거예요. 이분이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틀만 일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다양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삶의 방식이 오히려 요즘 시대가 되게 천편일률적으로 뭐 다양을 얘기해요. 미디어에서는 뭐 콘텐츠에서 뭐 엄청나게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잘 들여다보세요. 되게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게 다 살아요. 왜냐면 두려우니까. 그리고 되게 많이 빨리빨리 정보가 소통이 돼서 비교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다르게 살면은 되게 이게 꿀리는 것 같고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냥 주체적으로 좀 이렇게 이런 거 셧다운하고 막 자기한테만 집중해도 많은 것들이 다양해지는 거, 실질적으로 다양해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다 같겠어? 얼굴이 다 틀린데 목소리가 다 틀리고 정말 기호가 세세하게 따지고 보면 정말 예민하게 다 틀리잖아요. 먹는 거 뭐 여러 가지 습성 막 뭐 잠자는 버릇부터 다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직장을 왜 다 다녀야 되는가는 그냥 재미로라도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시는 분은 알겠지만 다녀보세요. 왜 노예라고 얘기하는지 아실 거고. 그래서 그 노예가 뭔가 굉장히 비굴한 단어거나 굉장히 좀 너무 부정적인 단어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노예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벗어던질 수 없고 계속 끌려다니고 결국 자기의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 이게 자기한테 족쇄를 채워주든 밥을 주든 뭔가 그 임금을 주는 사람한테 그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맞춰줄 수 없는 그 삶의 형태를 노예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명확하게 딱 표현이 되니까. 근데 맞아. 그 딴 얘기는 아니고 그 약간 좀 가정이 있거나 자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적어도 어쨌든 저의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뭐 정리해주고 너희들 다 그렇지 뭐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이 1도 없어요. 왜냐면 저는 별로 이렇게 남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그래도 듣는 분들이 적어도 이렇게 뭐 결혼을 안 한 분들
또 당분간은 안 할 생각이 있고 자기의 싱글 라이프를 계속 좀 지속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면 더 좀 듣기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런 삶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런 어떤 사고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어쨌든 가정이 있거나 뭔가 책임질 사람이 있거나 막 이런 게 많아지면은 저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열애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래도 적어도 좀 싱글 라이프를 사시는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이지 않을까 했으면 좋겠고요. 또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하시니까 음. 아까 제가 그 했던 친구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지금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결혼한 친구도 있긴 하네요. 근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친구가 저한테 불안하다 얘기를 했을 때 불안하냐고 안 불안하냐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되묻고 싶다고 약간 얘기를 했잖아요. 너 오히려 너가 안 불안하냐? 왜냐면은 왜? 왜 지금 너는 무슨 자신감이지? 20대로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퇴사를 매일 저에게 넋두리처럼 얘기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너가 안 불안하냐? 왜냐면은 아까 그 결혼한 사람한테는 살짝 이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선님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아무런 그런 뭐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뭐 빚이 있는 것도 아닌 제 또래를 두고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그럼 이런 진짜 무모한 어떤 내 말이 선택을 과감하게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절호의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런 뭐 진짜 주체성을 가진 어떤 선택을 해보는 게 더 힘들어질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맞다. 그리고 지금 이수님 얘기 딱 받아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실질적으로 직장에 다닐 때 한국 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같이 동료도 있지만 직장 안에서 만난 좀 뭐 후배라고 얘기하나요? 저보다 좀 뭐 직급이 낮거나 뭐 그 사회 초년생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많이 그런 고민들을 해요. 막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릴 때도 많아요. 야, 너 뭐 대안 있어? 근데 왜 그만두는 거야? 물어보면 뭐 너무 힘들어요. 막 팀장 짜쳐요. 막 진짜 죽이고 싶어요. 막 이럴 때도 있고 지가 나보다 일도 못하면서 막 엄청 잘난 척해 이러면 그러니까 약간 다른 부서고 막 친하니까 그러면은 같이 막 욕해주고 그랬거든요. 걔 원래 일 못해. 근데 쟤는 저러면서 10년 넘게 있었던 애기 때문에 막 이러고. 근데 일단 그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욕하는 대상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일단은 지금 그만둘 거면 일단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야. 다른 사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겠지만 이직할 때를 구해놓고 그만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사람을 뽑을 때 되게 경력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이력서에 다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뭐 한 1, 2년 놓은 건 괜찮아. 근데 뭐 쭉 텀 있다가 뭐 회사 하나 딱 들어갔대 1년 있다 그만두고 쭉 텀 이러면 사람을 안 쓰는 거야, 이 사람을. 왜냐면 공모를 채용 공고를 냈는데 이 사람이 딱 한 명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뭐 어쨌든 있는데 한 명 들어와도 안 뽑을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냥 이렇게 조언한다고 해고 네가 정말 뭐 그만둘 거면은 좀 더 참고 이직을 할 때를 구해놓고 바로 점프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리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더 많이 놀다가 다닐까 막 이런 거 고민할 때 잘 본인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저의 삶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안 다녔던 텀이 되게 길었었어요. 한 4, 5년? 3, 4년? 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뭐가 있냐면 그런 경우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3, 4년 동안 왜 뭐 했어요? 그럼 뭐 대충 지어내겠죠. 뭐 이렇게 약간 대충 만들거나 아는 사람 부탁해서 뭐 이력서 경력 집어넣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뭐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 했냐면 제가 그때 영상을 했어요. 그 전엔 영상 일을 안 하셨던 네네. 거예요? 저는 그때 디자인을 했었고 약간 아트 디렉팅 쪽이나 뭐 이런 걸 하다가 뭐 총괄 업무하고 뭐 운영하고 막 뭐 기획 잡고 막 이런 걸 하니까 뭐 재밌기도 하지만 좀 많이 안 맞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뭐 영상 기획을 조그만 걸 하다가
야 영상 촬영도 하고 싶고 막 편집도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정말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뭐 어떻게 일을 맡으면서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막 편집을 시작한 거예요. 실무로 그냥. 근데 그 시간 동안 정말 돈이 없던 시기도 있고 장비 하나 너무 사고 싶은데 장비 하나 못 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그건 아실 거예요. 그런 일을 해봤던 분들 아는 거야. 그거는 정말 표현을 못 하겠어. 인간이라는 게 내가 인간인데 인간한테 인간이라 이게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사람이라는 게요. 되게 본인이 원하고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그 재미가 정말 꿀맛이거든요. 그건 돈으로 안 낸다니까. 아까 얘기했던 5억하고 똑같은 거. 5억이 주는 기쁨은 짧아요. 근데 5억 가지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콘텐츠가 없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뭐를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어디 가서 뭘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여행 가도 패키지로 가고 이런 분이 5억 갖고 있으면 뭘 얼마나 재밌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지점인 거거든요.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너무 다 모르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부터 시작해서 그 3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게 경력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논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어 노는 거는 정말 중요하게 경력으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업무나 어떤 그 포지션에 따라 다 동일하진 않겠지만 제가 적어도 했던 뭐 디자인 쪽이나 뭐 기획이나 특히 기획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영상 제작이나 뭐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면 회사에서 하는 일이 다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회사에서 했던 거를 다 적어가지고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뭐 수행했습니다. 업무를 진행했습니다를 뭐 이력서나 경력 뭐 증명서 같은 데 쓰는 건데 제가 그 3년 동안 했던 것들이 되게 다양하고 좀 재밌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었지만 제가 자발적으로 제 돈 쓰면서 한 일도 있었고 뭐 제가 차비 내고 제가 밥값 내면서 막 한 일도 있었지만 그런 건 다 빼고 내가 뭐 한 거만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경험치. 그때 항상 그 지점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면접 보면. 근데 왜 이때는 뭐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됐어요? 왜 했어요? 그럼 얘기하죠. 제가 이걸 너무 하고 싶어서 지금처럼 비슷하게 얘기를 하죠. 해서 이런 일을 A부터 Z까지 시작을 했고 그래서 기획을 작게 해서 잘 무난히 마치고 재밌는 경험이었다. 그런 거를 대부분이 싫어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야 제가 저렇게 자발적으로 하려면 여기 들어서 얼마나 더 잘할까를 생각하지. 왜냐면 사람들이 수동적인 사람을 좋아할까요? 능동적인 사람을 좋아할까요? 부자겠죠. 그렇죠. 어디 뭐 놀러 갈 때도 야 네가 가고 싶은데 나도 갈게. 네가 시키는 거 내가 먹을게. 아무거나. 아 그거 진짜 약간 재미없잖아요. 한두 번이지. 근데 야 이건 어떠니 저게 있는 것 같대. 내가 아는 데가 있는데 이런 스타일을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회사에서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팁이지만 본인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이 놀고 아무 대책 없이 노는 거를 권하는 게 아니라 이수님처럼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하고 그러니까 돈은 안 벌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벌리면 땡큐고. 버림 땡큐. 다만 중요한 거는 경험이나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거를 딱 본인이 알 수는 있다는 거죠. 그거는 회사에서는 경험이 잘 안 되잖아요. 그 경험이 된 사람들은 만약에 조직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관리나 기획이나 이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 진행하는 그 추진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넣으시면 돼요. 그 이력서에 뭐 그 경력 증명서에 뭐 이수님 같은 경우 나중에 이러고 있다가 친구는 걱정하시지만 내가 보기엔 걱정 안 하는 게요. 나중에 어떤 회사를 들어갈 때 이게 고스란히 더 큰 베네핏을 줄 수 있어요. 본인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고 실제 장비도 다 본인이 다뤄보고 사람을 써서 뭐 인터뷰도 같이 다 진행해보고 본인이 컨셉도 고민하고 스크립트도 써볼 거고 이런 게 사실 그 업무를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회사 들어간다고 1년 안에 금방금방 배우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본인이 하는 일만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러니까 죽은 시절이 아니라는 거죠. 예. 경력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진짜 딱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그만두고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방금 유선님이 하신 말씀이랑 비슷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거를 뭐 1년을 죽도 맛있다니까. 이거를 1년을 내가 만약에 존버를 하면은 만약에 이게 아무것도 안 돼도 그냥 어떤
내 어떤 포트폴리오라도 되지 않을까. 완전 그럼요. 그래서 그냥 뭐 그거 하나라도 남겠지라는 생각으로 저는 완전 또 남죠. 달려든 거거든요. 방금 하신 얘기가 약간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SNS 쪽이나 영상 쪽 요즘 뭐 거의 다 SNS 쪽이니까 우리나라 되게 금방 바뀌잖아요. 그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어찌됐든 영상 쪽도 뭐 이제는 막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시스템이 다 바뀌어가지고 뭐 무너졌다는 얘기도 있고 뭐 SNS인데 뭐 그다음에 유튜브 뭐 이런 건데 뭐 IGTV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잖아요 지금 인터넷 쪽이. 근데 모바일 쪽하고 이런 경험치가 있는 분들을 분명히 먼저 칠 거예요. 네, 그냥 영상 편집하고 영상 전공하고 이분들보다 훨씬 앞서가는 거죠. 그분들은 많은데 영상 전공하고 뭐 이제 하는 분들도 많아졌잖아 예전에 비해서.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본인이 채널을 운영했던 사람들을 더 쓴다는 거죠. 아니 뭐 이 얘기는 사실 뭐 답은 안 정해져 있고 지금 모르는 건데 뭐 그냥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덕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래서 잘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채널 잘 되면 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직장 뭐 네. 필요 없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그냥 주구장창 스튜디오 확장해서 네. 사람이 앞날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드랍 더 빗도 저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뭐 사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 네. 것 같고요. 장비 반납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근데 쌤 제가 제 팟캐에 네. 마지막 코너가 있어요. 그냥 게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 짧은 질문을 한 네네. 두세 개 던지고 네네. 그냥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네. 오케이. 오케이. 첫 질문은요. 유선님의 최애 채식 식당. 채식 식당? 제일 좋아하는 채식 식당? 저 좀 채식 식당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한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좀 되게 알려주세요. 저는 막 되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게 질문이니까 좀 자유롭게 대답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질문 응용할게요. 저는 채식 식당이 좋죠. 많아져야 되고 누구보다도 원했고 저 채식 식당 하려고 그랬어요. 2017년도에 개인적으로 막 가게 한 2달 동안 알아보고 다니다가 좀 접었는데 나중에 저 할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싫어하냐면 일단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채식 식당이 너무 일단 그 저변을 확장하려는 생각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가격대가 너무 높고 그건 당연히 있겠죠. 뭐 이렇게 소비가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을 올려야 되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건 사업이잖아요. 얼마든지 가격을 낮춰서 더 확장시키는 게 저는 더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사실 또 그 채식이 되게 비싸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있죠. 채식하기 저도 채식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 사실 비싸요. 어디 가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맛있지도 않아요. 굉장히 채식이 맛있어요. 뭐 어디 짱이야 이렇게 올라오는 거 정말 많고 인스타에도 보면 막 유튜버도 채널 보면 그런 컨텐츠 많은데 저는 별로 와닿지 않고 몇 군데 정말 맛있는 곳이 있죠. 정말 막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애정하고 싶은 식당이 있지만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좀 막 차린 듯한 그런 뭐 저도 차리려고 했지만 그런 고민 때문에 좀 멈춘 게 좀 더 좀 전문적으로 배우고 정말 내가 자신 있는 메뉴를 좀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고 근데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집에서 해먹는 거보다 못한데 왜 내가 이걸 15,000원을 내야 되지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거 딱 이름 얘기하고 싶은데 막 건질건질하다. 하면 안 되나? 네? 안 하는 게 되나? 안전하긴 하겠다. 그러니까 나 진짜 막 그 망원동에 무슨 그 있어 놀이터 무슨 조용한 주택가 앞에 있는 뭐 무슨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 무슨 그라운드인지 뭐 있는데요. 난 거기 되게 사람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갔다가 좀 약간 했다가 한참 지나가지고 계속 올라오길래 아주 메뉴가 바뀌었겠구나.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겠구나 생각하고 또 내가 좋아해 줘야지 이러고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정말 너무 실망하고 나서 다시는 안 갈 거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채식이 뭐 많이 나아가야 되고 아직 뭐 많이 저변이 확장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금방 몇 년 안에 많이 커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워낙 트렌드가 빠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채식을 먹는 분들이 채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우호적인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근성이라 그럴까? 또 뭐 비판할 때 막 뭐 이렇게 약간 두서없이 비판하는 거야. 막 비판하고 좀 좋다고 하면 또 막 되게 칭찬해주고 뭐 으쌰으쌰 해줘요. 그 나는 그럴 때 좀 갸우뚱할 때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돈에 내 지갑에 내 돈 나가는데 아니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어떤 식당은 그 메뉴를 봤을 때 이쪽 그 비건 식당 쪽하고 훨씬 더 정성스럽게 맛있게 재료도 많이 써서 반찬도 나오고 뭐 기타 등등 서비스도 좋은데 가격이 싸. 근데 얘는 떨어지는데 왜 비싸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사업하는 쪽에서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매출을 내려면은 어쨌든 소비자를 잡아야 되고 하는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채식 식당 하니까 뭐 어려우니까 사람들 많이 안 오니까 오는 사람들만 오니까 이 정도 가격을 해 내가 살아남는다. 임대료 내야 되지 않겠냐? 약간 그런 걸 내가 이해해 줘야 되는 좀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그건 아닌데 나는 오히려 딴 데 일반 가게 가서 비건 옵션 화 시켜서 먹거든요. 못 빼주세요 못 빼주세요 해서 먹어서 오히려 별로 비건 식당을 많이 안 가고 있어요. 많이 가봤죠. 초창기 때는 많이 실망을 해서 많이 안 가고 있고 몇 군데만 있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것은 좀 비건 식당들을 하시는 분들도 가격적인 좀 승부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좀 뭐 음식까지 뭐 음식 맛까지는 별로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다 호불호가 다르니까. 근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왜 이 가격일까? 전 계속 고민이 돼요. 비싸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딴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비건 식당 솔직히 좀 비싼 것 같다는 생각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안 가게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에 안 간 지 한참 돼가지고 뭐 모임 해야 이제 그럼 좀 그 메뉴가 가고. 그 메뉴야. 그 메뉴가 그 메뉴인데 가격만 좀 비싸. 그게 약간 좀 어떤 느낌 드냐면 저 개인적인 성향인데 약간 자아도취에 빠져야지 올 수 있는 그런 식당 같은 거야. 아, 나 채식하는데 이 정도 먹어줘야지. 아 그리고 채식하면 또 이런 거야. 그 언제까지 그게 되냐고요. 그 가끔 그거 되는 거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채식을 매일 해 먹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사 먹을 수 없거든요. 매일 샐러드 되게 해 먹고 뭐 국도 뭐 다 채식으로 끓여 먹고 뭐 어렵지 않아. 한식은 특히. 그렇게 먹으니까 장 보는 것도 이제는 딱 정리가 돼가지고 많이 돈이 안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소스 가끔씩 사놓고 뭐 외국에서만 필요한 소스 이런 거 몇 가지 살 때 돈 좀 드는 거 말고는 뭐 고추장 된장 뭐 다 되고 뭐 다시마 육수 뭐 다 되고 해서 먹으면 돈이 많이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게 그 많이 나오는 플레이트 원 플레이트에 나오는 그 비건 식당가 많이 나오는 거 이제 샐러드 하나 있고 밥 하나 동그랗게 엎어놓고 뭐 하나 튀겨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가능해요. 근데 재료가 내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장사를 한다고 해서 뭐 임대료 포함 서비스 뭐 여러 가지 해서 포함을 해도 이 가격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다른 메뉴를 비교했을 때. 그래가지고 이건 좀 너무 비싸다. 그래서 과한 채식인을 약간 호구로 보는 거 아닌가까지 생각을 해서 친구들하고도 진지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가지 말자. 네. 그렇군요. 네네. 싸줘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편의점이랑 그냥 프랜차이즈에서 그쵸. 좀 많이 나와줘야죠. 나와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비건 쪽 이쪽 많이 그 고민하시는 분들이 편의점 도시락을 공략해야 된다. 결국 대기업이니까 유통하고 그걸 못 만드는 게 아닌데 이거를 애들이 물량을 맞출 수 있느냐 그 편의점 도시락의 가격대로. 근데 약간은 완전 비건은 아니더라도 너무 편의점 도시락 보면은 다 그 믹스 고기잖아요. 다 생긴 거 어떻게 되는 어느 부위인지 모르는 애들 다 싹 갈아서는 떡갈비, 소세지, 돈가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고기들이 가장 좀 안 좋은 거잖아요. 뭐 고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 안 좋은 거지만 그런 고기들을 처분하는 쪽이라고 봐요. 저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또 뭐 급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군대 쪽 그런 얘기도 많았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채식의 어떤 이런 뭐 환경적인 거, 동물권, 뭐 생명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기본 건강적으로만 생각해도 약간은 좀 이제 좀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고기 만만세인 이 편의점의 도시락을 약간의 이제 채소 그런 게 이제 곧 나타날 것 같기도 해요. 완전 비건 도시락은 좀 아직은 좀 힘들겠지만 그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획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선님의 완벽한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이거 깨어나서 약간 동일한 질문인가요? 오는 고정 질문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가끔씩 업데이트하긴 하는데 대부분 완벽한 하루가 뭐냐고요? 깨어나서 깨서 자기까지 뭘 하면은 완벽한 하루예요. 그래 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상상 속의 하루였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행 갔을 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누구나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고른 숙소에서 뽀송뽀송한 이불에 눈을 떠서 냄새 안 나고 안 간지러운데 그래서 딱 눈을 떴는데 창이 있어야 되고 예. 해가 들어야 뭐 되나요? 이런 거 얘기도 되는 거죠? 당연하죠. 창이 있어야 되고 일단 조용해야 돼요. 이 자연의 소리가 들리면서 이렇게 뜨는데 따뜻하고 맛있는 커피를 딱 마시고 그것도 좋다. 일회용 잔 말고 진짜 뭐 환경 이럴 떠서 저는 정말 그냥 머그잔이 좋아요. 굉장히 클래식하고 오리지널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유리잔, 머그잔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커피잔, 뭐 밥공기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잔에 딱 마시고 딱 걸어 나갔을 때 그 발에 밟히는 카펫이 되든 타일이 됐든 나무 바닥이 됐든 그 저한테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 소리나 차박차박차박차박 뭐 턱턱턱턱 거기에 가까이 이렇게 간간히 달린 벽 조명의 또 색깔이 나를 되게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을 타고 내려갔으면 좋겠고요. 계단을 타서 쭉쭉쭉쭉 내려갔을 때 정말 그 로컬의 분위기가 너무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로컬이 됐든 그게 뭐 사람들이 사는 도심이 아니더라도 뭐 약간의 숲길이 나타나든 산책길이 나타나든 뭔가가 되게 인위적이지 않은 곳을 한번 걷다가 와서 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을 타고 걷다가 뭐 약간의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여행을 가서 그 뭐 연애 필 말고 그냥 우연히 뭔가 도움을 받던가 했는데 너무 친절한 거야 이 사람이. 친절했는데 내가 뭔가 궁금해했는데 너무 명확한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게 짧고 명료하게. 그래서 제가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작은 선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이거 이상한 데로 흐르는 것 같아. 좋은데요? 지금 재밌게 듣고 너무 있어요. 상상이 빠지는 것 같다 지금. 이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질문에 너무 빠진 것 같고요. 정신 차릴게요. 그게 아니고 일단 그 여행 가서 그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그렇게 일어나서 한 번쯤은 제가 이제 아까 계속 길게 얘기한 거지만 결국은 좀 방법적으로 내가 원하는 주체적인 삶을 사는 거지만 제가 원하는 하루는 그냥 되게 어떤 그 나한테 항상 붙어있던 그런 짐 플러스 군더더기 플러스 막 어떤 내가 익숙해진 매뉴얼을 다 던져버리고 그게 여행 갔을 때 되게 좀 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여행을 자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행 갔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일적인 거 고민하지 않고 근데 패키지 여행 이런 게 아니라 소소한 데 가서 새로운 걸 경험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집에 들어와서 노트화하는 것까지가 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제가 뭐 여행 갔을 때 조그만한 종이나 뭐 이렇게 연필은 좀 아닌 것 같고 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펜을 좀 갖고 다니는데 또 펜도 또 제가 또 색깔 3색 5색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딱 이쁜 디자인은 볼펜 딱 하나 있는 거 펜 이거 하나가 좋은데 저는 디자인보다는 실용적인 거를 좀 더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색깔 여러 개 있는 거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두꺼운 거 그래서 막 적으면서 중요한 건 빨간색 막 녹색 이러면서 적으면서 이렇게 간간히 그림도 그리고 어디서 봤는데 장소나 제가 또 약한 게 장소나 어디 맛있는 식당 뭐 이런 거 이런 정보 같은 걸 잘 안 적더라고요. 그런 거는 또 언젠가는 정말 중요하면 찾겠지 하고 뭔가 이렇게 스토리 같은 걸 많이 적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약간 그 더 세부적인 디테일을 더 많이 노트하는 게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래서 쭉 적으면서 그걸 보면서 흐뭇해하는 거 그러면 되게 좀 완벽한 하루일 것 같아요. 적을 게 있는 하루는 대단한 하루가 아닐까요? 정말 일기랑은 달라요. 일기랑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 질문에 대한 답 중에 가장 디테일했던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되게 어수선한 대답인 것 같은데 좋아요. 혼자 막 거의 취해가지고 무슨 극세미라 그래요? 한 폭을 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머리도 안 감았는데 나와서 떡져가지고
나와서 좋은 얘기 많이 아 해주셔서 모르겠어요. 너무 막 중언부언한 것 같고.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난 아닌 재밌었어요. 것 같아. 듣는 사람은 어쩔 줄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무리를 할 건데 하기 전에 이번 에피소드는 독일에서 온 헤어케어 회사인 그러니까 더 워버우드의 잘하는 거지. 후원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이거 디테일 컷 안 들어가나요? 추가로? 아, 나중에 몰라, 편집해서? 나중에. 편집해서 붙이세요. 네. 자세한 할인 그 행사는 더보기에 적혀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고 근데 이거 이름이 뭐 워버우드. 워버우드. 네, 발음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케이. 음. 유선님 저희 그 팟캐 엔딩을 어떻게 하냐면은 네. 제가 뭐였지? 드랍더 하면은 그 유선님이 비트 하면은 끝나요. 오케이. 유선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랍더 비트.